사상 초유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추가 대책을 앞둔 지금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 열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 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 지역 재건축 움직임과 가을철 이사 수요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톡톡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경제부 곽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부는 투기 세력의 돈줄을 죄는 6.19 대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파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거래제도와 세제, 금융세 측면에서 투기 세력을 옥죄는 조치들을 한 그릇에 담아 이 파리 대책은 역대 최강급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 달 뒤 파리 대책의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를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예비지역까지 지정하며 집값 과열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부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파리 대책 이후에 이 서울의 집값은 5주 연속 하락하며 숨죽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 집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였던 갭 투자도 대부분 사라지고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도 줄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 7일 잠실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잠실주공 5단지의 호재가 주변 아파트로까지 번지면서 지난주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뛴 겁니다. 또 정부가 집 살 돈 빌리기를 어렵게 해놨지만 청약시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견본주택이 열기만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열기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형 재건축 단지 시공권을 따내려는 이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올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달 문을 연 레미안 강남포레스트 모델하우스 현장. 평균 40.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습니다. 앞서 청약을 마감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 경쟁률은 무려 168대 1.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견본주택 청약 열기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 후 한동안 주춤하던 거래는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살아난 부동산 열기는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문의도 많이 있고 실제도 거래도 되고 있고 금액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단지 그 순간 거래는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문의도 되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이달 중으로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예상되나요? 네, 현재 정부는 지난 5일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한 이후 부산 전역과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동구 서구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24곳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이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거나 이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청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 강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다시 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건축 수주전에서의 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가 예정됐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전까지 이 다시 상승세를 탄 흐름에 제동을 걸 만한 요인들이었고요. 또 내년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연말까지 사업의 속도를 내는 이 재건축 단지들이 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엔 부동산 투기자본에 대한 돈줄을 더욱 옥죄고 임대주택 등록제, 또 전월세 상한제 등의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지난 8월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인데요. 실제로 정부의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오피스텔 견본주택은 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 청약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또 특히 이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신도시에선 상가 투자 역시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상가 분양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보고 올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경기도 화성의 동탄 2신도시 곳곳은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상가 공사가 한창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은 주춤해졌지만 상가 시장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4만여 세대 주거단지를 배후로 복합수변 생태공원 주변에 들어서는 10층 4개 동 규모의 상가 건물 분양사무소. 적은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획했던 박문선 씨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요즘에 이제 규제가 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가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수익 구조가 지금 아파트가 요즘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좀 아파트 시장은 끝난 게 아닌가. 그러면 전환되는 게 이제 수익형 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저금리 영향, 여기에 아파트 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상가 시장은 풍선 효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익형 부동산, 속칭 상가나 오피스텔을 17년 동안 이제 주력으로 사업을 해온 회사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이나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50대 이하, 나아가서는 30대인 사람들도 40대 초반인 사람들도 공동 투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효과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금융기법을 많이 이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가 집중된 아파트보다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나 꼬마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강세 원인은 금리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저금리,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사상 최대의 부동자금이 만나면서 벌어진 일이고요. 게다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임차 시장에서도 월세 임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도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인기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합니다. 입지와 배후 수요, 믿을 만한 사업체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에 쫓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하는 임대 수익률이 너무 과장되게 높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체로 위탁 운용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위탁 운용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부도 또는 부실한 업체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네, 결국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규제를 피하는 움직임은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경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너뜨리지 않되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자.